지금 그 4만 신촌 대학생들을 다 모욕하시는 거예요. 신촌에 다 그런 데만 있다뇨. 그거는 이자 정도 되는 만큼 이상이 책정돼야 되고 최소는. 발행 안 봤으면 됐겠네. 이 젊은 층의 노동 공급 자체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자체, 그리고 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장학금이나 아니면 뭐 학장 대출 같은 거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 알바하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 없었어요? 아니면 너무 힘들었던 거나? 제일 그거 한 건 뭐냐면 그 당시가 이제 2004년부터 2007년이니까 그때 2003년부터 2007년이니까 컴퓨터를 그렇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요? 가장 민망했. 그 당시에는 노트북이라는 걸 쓰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제가 너무 어릴 적이면 기억이 안 나. 월드컵 때니까. 2003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보면 이제 뭐 논문 쓰다가 지워져가지고 찾으러 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 귀여워. 그럼 어떻게 살려요 그런 거다? 그런 게 못 살려주지, 힘들었겠다. 못 살려주지. 그런데 거의 뭐 나한테 뭐, 구세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 3년간의 연구 결과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그 저장을 그러니까 저작을 컴퓨터를 하지. 제친을 수도. 막 눈물 나는 거 진짜 눈물 나는데 그런 사람들 해주고. 그런 게 힘드셨어요 좀? 그리고 가끔가다 또 민망한 거 메일 이런 거 이메일 같은 거 복구해달라 그러는데 오는 데 보면 막 휴지통. 야한 사진이고. 야한 사진 아니더라도 막 여자랑 막 이렇게 연서 주고받은 거 이런 거막 에이 그런 거 귀엽지. 귀여운데? 근데 그거를 복구해주면 하나씩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까야 되는데 안 읽고까지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복구를 하더라도 안에 내용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연서를 잘 읽어보셨겠네. 다 읽어보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제대로 복구됐는지 한두 개씩은 읽어봐야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다 민망한 것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재밌는 일이었는데 4년 내내 그걸 하니까 좀 그렇겠다. 질리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뭐 복구 아니면 뭐 이런 거는 한 10% 정도 일이고 나머지 90%는 뭐냐 항상 윈도우 다시 깔아주기. 폼에다가 다시 깔아주기. 윈도우 다시 깔아주기 그거니까 나중에 가니까 지겹더라고. 그러네요. 네, 아르바이트를 제가 아르바이트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갑자기 또 생각났던 게 제가 치어리딩을 했는데 이제 대학 공부한다 이제 아르바이트를 근데 시급이 되게 괜찮아요. 왜냐면 앞에 뭐 약간 야구장 아르바이트를 이제 고교생 야구 같은 경우에는 야구 뭐 따로 고용된 치어리더가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앞에서 해달라, 체육대회 앞에서 응원해달라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시급이 되게 세요. 그래서 가서 해야지 하고 하는데 물론 잘 따라와 주시는 분들은 되게 감사해요. 막 고생한다면서 음료수 주시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반대로 이게 치마를 짧게 입고 하다 보니까 아저씨들이 막 밑에서 그냥 막 쳐다보는 거예요. 안 찍는 게 어디가? 막 찍는 사람도 사람도 있잖아요. 있고 근데 그런 거야 뭐 어차피 저는 그 생각 다 하고 옷을 다 갖춰 입은 상태니까 별로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앞에서 동작을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뭐다 가르쳐주고 나서 어때요? 할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리 보느라고 못 받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아저씨가 희롱이다 근데. 근데 진짜. 맞는 희롱이지. 거지. 그 사람 심지어 아저씨도 아니고 25? 26? 오빠들은 알바하면서 또 힘들거나 너무 고충 이런 거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그 근처에 일주일 동안 뭔가 들었어. 이제 산타클로스 탈을 쓰고 이제 유치원 같은 데서 우리는 그 선물을 나눠주는 역할이에요. 선물을 좀 이제 닮은 거 같아 산타 할아버지. 말도 안 돼. 진짜 진짜. 아니요 닮았어 뭔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모님들이 선물을 보내주시면 저는 그냥 그걸 나눠주기만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게 수염을 이렇게 하니까 막 더워요? 찔리고 덥고 그리고 이제 뭐 재밌던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선물이 나오면 이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 받은 애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귀여워. 그래갖고 혹시 못 받은 학생 어린애 있나요? 그럼 나와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너네들이 많이 울었지? 그래서 너네 선물 못 받은 거야. 그러면 애들이 막 진짜 울라 그러고 귀여워. 그러면 얘들아 너네 지금 기도 열심히 하면 생길지도 몰라. 그럼 애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다 이제 딱 하나 꺼내서 여기 있다! 그러면 애가 막 좋아요. 너무 좋고.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럼 이제 또 애가 울기 시작해요. 그때 또 이제 하나 왜 괴롭혀? 기도해봐. 그러면 이렇게 딱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또 꺼내서 야 여기 있다. 이러고. 이 정도는 차라리 약과지. 제 친구는 고깃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계속 속이 안 좋아 보이시더래요. 근데 좀 있다가 1시간 있다가 토를 다 한 거예요. 고기고 뭐고 막 엄청 더러운 거야. 근데 이제 고기 아줌마들이 다 막내인 그 사람을 쳐다본 거예요. 야, 좀 치워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필 에어컨에 토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그 사이사이에 다 토하신 거예요. 에어컨에 토해? 그래서 그거 고무장갑을 거기 다 빼가지고 그랬다고. 엄청 진짜 더럽고. 차라리 그렇게 막 하는 거 저도 이제
와인바 같은 데서 알바하고 이럴 때 토 많이 치웠겠다. 네, 많이 치웠어요. 그리고 그건 솔직히 괜찮아요. 그냥 괜찮다고요? 그 뭐라 해야 되냐, 그 눈에서 뇌로 오는 그 신경을 차단해가지고 내가 보이는 게 이게 토사물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뭔가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면 되는데 되게 그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그 알바생이라고 하면은 다 막 그 야, 막 되게 웃긴 게 자기 아들이 나중에 뭐 알바를 해가지고 제가 막 학비를 벌면서 공부를 할게요 이러면 되게 기특하다 생각하실 분명 평범한 그 어머님들 이런 분들이 그냥 어디 가가지고 하는 알바생들 아 쟤네는 다 해가지고 여기서 돈 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대생인데. 아니 사회,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나오는 사회의 이 노동력이라는 게 너무 저렴하게 이렇게 자꾸 착취하는 구조가 되어 있으면은 그렇죠. 그게 당연한 줄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니까. 보면. 그렇죠. 쟤네는 시급 4천 몇백 원 받고 일하는 애들인데 맞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논리 속에 보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자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그렇죠. 되는데 제가 본 기사에 따르면은 알바생들의 10% 정도는 못 받는데 최저임금도 못 10%가 받는 뭐야? 반 이상? 아니 더 이상 봐, 많이 더 이상이에요. 예, 거기다가 주휴수당이랑 그다음에 야간 수당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제 여자친구도 밤 그 늦게까지 퇴근하면서 여자친구 있다고? 예, 아까 이따 말씀드렸는데 갈 데가 없는 여자친구.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여자친구.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둘 다 학교가 신촌이라 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나왜 준성이 형한테 신촌은 그냥 그런 신촌이 그런 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신촌 맞잖아. 아니 지금 그 4만 신촌 대학생들을 다 모욕하시는 그 발언 신촌에 다 그런 데만 있다뇨. 신촌 양재동 신촌에 관광명소 어디 있는데? 아니 신촌에 그 메가 띵띵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영화관하고 술집하고 거기 사람 안 가고 모텔 빼고 뭐가 있냐고. 나 학교가 있어요, 마무리. 학교. 학교에서 왜 그런 도서관에서 되고 학교 뭐래요? 학교 데이트 그러면? 우리 이야기 너무 쫀득해. 그러겠다. 캠퍼스 예쁘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굉장히 불균형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냥 난 외국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젊은 사람들이 맥도날드 이렇게 많이 일한다는 건 난 처음 봤어요. 맥도날드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반복적인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령층도 잘할 수 있는 일자리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 싱가포르나 아니면 미국 이런 데 가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다 젊은 세대에 내려오고 돈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층의 노동 공급 자체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자체 그리고 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장학금이나 아니면 뭐 학자금 대출 같은 거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 지금 학자금 대출 안 해보셨어요? 학자금 대출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해보셨어요? 우리나라 맞지? 근데 학자금 대출이 저는 대출을 계속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가 든든 학자금 제가 두 학기만 일반 학자금을 하고 나머지는 다 든든 학자금을 했는데 문제가 든든 학자금은 이자를 잘 안 되잖아요. 이자만큼 또 다시 불어요. 그게 계속. 뭐가 붙는 이자에도 이자가 또 붙어요. 안 낸 이자에 또 이자가 또 붙는 거야. 복리 그럼 뭐. 원래 모든 학자금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제 친구들은 대부분은 학자금 대출을 안 받고 그냥 계속 한 학기씩 그건 정책 쉬고 공부가 좀 알바를 부족인 것 같은 게 든든 학자금 자체가 지금 그 이자율이 1.5%까지 낮춰놨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빌렸던 거는 5점 몇 프로. 아니 1.5%까지. 아, 제가 지금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국채로 막 방식을 바꿔가지고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 조달하는 바뀌면서 은행권 대출이 아니라 국채 조달 대출이기 때문에 1.9%까지 낮아지고 원래 2.9였다 1.9로 낮춘 거고. 네, 원래는 뭐 그랬는데 제가 계속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으니까 초반에 빌릴 때는 5.1%인가? 엄청 비쌌어요. 거의 은행 대출이랑 똑같이. 그래서 이것도 빌리고 계속 그 학기마다 이율이 계속 바뀌어요. 정책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빨리 취업을 해서 해야겠다는 생각, 빨리 돈 갚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빌리고 있긴 한데 제 친구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안 빌리는 거죠. 왜냐면 이거 더 오히려 부담되니까. 그냥 알바하는 거야. 그냥 한 학기 쉬고 등록금 번 다음에 또 한 학기 그러니까, 다니고 맞아. 또 쉬고. 학자금 대출 같은 것도 보면 1.9%면은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도 이득이에요. 지금은 은행에 정기예금을 거꾸로 넣어도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미 대출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좀 설계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바를 해가지고 자기가 학자금 대고 빚을 안 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충분히 옵션 중에 하나로 내가 취업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형태를 군대 갔을 때 이자도 없는 이런 정책이 있다는 걸 알면 크게 도움이 돼요. 실제로 많이 보면은. 그런데 든든 학자금 문제가 뭐냐면 재원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든든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그 뭐랄까 학점 제한이 있어요 등록장면 지금. 그렇죠. 근데 높지 않잖아요. 낮죠? 높지 않아요. 2.5도 실 거예요 아마 C. 2.5. 엄청 낮은 거지. 2.0이면 C로 돼 있는데 이제 또 거기에서 그러니까 전 정책했으니까 정책할 때 당시에 또 어떤 그게 있냐면 당장 정말 알바에 힘든 학생들은 C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거꾸로. 제가 그 경험을 했는데 저는 처음 07년도에는 이제 5점 몇 프로였으니까 학점은 이자도 엄청 쓸 때였는데 제가 사실 학고를 받았어요. 1학년 1학기 때. 학고를 한잔 받았는데 해야겠네요 끝나고. 근데도 안 학고는 2.0 미만이니까 학점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학기에. 그래서 엄마가 이제 돈 못 대준다. 너 알아봐라 은행 대출로. 그래서 제가 제 2금융권으로 알아봤어요. 근데 이율이 20몇 %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믿냐? 수준이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은 이제 2012년부터 제도가 완전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제 반영을 해나가는데 재원이 이자 비용으로 우리가 좀 잡힌 게 뭐 그 당시에 22년에 700억인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전체 등록금 14조 원인데 14조 원에 대해서 든든 학점 하려고 그러면 14조 원에 이자 정도 되는 만큼 예산이 책정돼야 되거든요 최소한. 4대강 안 봤으면 됐겠네요. 마르지 않는 4대강이지. 마르지 않는 4대강이지. 등록금 대출을 받으면은 본인한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인드 자체가 어떻게 전환이 되지 않으면은 그렇죠. 이 아무리 정부에서는 이율을 진짜 1%까지 낮췄는데 이게 학생들한테 실제로 와닿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본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빚이 불안해. 3천인데 저랑 결혼하시겠어요? 빚이 3천인데. 빚 때문일까요? 아 못했어 오빠. 얘를 들자면 은강 씨한테 안 물어봤어요. 아니 만약에 제가 3천이고 또 결혼을 하려면 빚도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요즘에 또 결혼도 몇 천만 원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저는 지금 빚을 못해도 5천은 지금 제가 취업을 해서 5천을 모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같은 선상에 있는 등록금 대출을 안 한 친구를 봤을 때 아무래도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느껴지고. 근데 그런 거는 등록금 대출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러면은 집안 경제력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등록금 문제로 사실 더 커지는 거죠. 경제적 격차가. 그러니까 이거는 방식의 문제인 게 대출을 받느냐 아니면 부모님 내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식의 문제예요. 그렇죠. 등록금 때문에 격차가 더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있는 집도 그러면은 그 대학 때 교육 비용은 다 나간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재산에서. 근데 난 누나 말이 이해가 가는 게 결국 이게 집안 배경에 따라 내가 어떤 삶을 사냐가 좀 정해지는 거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내신 그 집은 뭐 빚도 없이 그냥 취직해서 그냥 그 돈 모아갖고 자기가 쓰면 되고 부모님 배경이 안 좋은 집은 그냥 뭐 몇 천이라고 했죠? 3천? 3천 정도? 그래서 3천한테 빚을 짓고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또 거기서 가장 불안한 점은 제가 보기에는 취업 시장이 불안해서 지원하면 다 몇백 대, 몇천 대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직장을 가질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그 투자를 하기가 리스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부모가 낼 거냐 내가 낼 거냐 문제가 되는 거라는 게 부모는 약간 그게. 그러니까 이게 밀착화되죠. 부모님 배경에 그리고 따라. 정말 그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지원 같은 사업이 아싸리 힘든 집은 정말 편해요. 왜냐면은 국가자금 같은 거도 정말 맞아, 거의 맞아요. 100% 나오고 LH 근데 같은 거기에 경우도 해당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냥 1순위로 그냥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뭐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원룸을 산다거나. 근데 살짝 위에가 문제죠. 이게 이제 복지 논쟁으로 들어가면 전체적인 재밌는 느낌 들었던 게 뭐냐면 전국의 대학교 등록금 총액 합치면 14조 정도 돼요. 그럼 14조에 반값 등록하겠다고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는데 그러면 7조 원이고 뭐 대학 자본료를 빼고 나면 한 6조 원 정도 그 조세 투입이 필요해요. 네, 6조 원의 조세 투입이라는 거는 지하철 하나 까는데 한 1조에서 2조 들거든요. 지하철을 매년 4-5개 까야 되는 것이고 이건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에요 보면은. 예를 들어 반값 등록 같은 거 놓고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6조 7조 정도 든다고 보면은 우리 전국의 인구가 5천만이고 가구가 1,000만 정도 된다고 하면은 한 가구가 매년 60만 원씩 더 부담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값 등록금 받으면은 앞으로 내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이 한 60만 원씩 부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게 약간 좀 선택적 복지적으로 복지. 오게 했는데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은광이 다니는 친구 연대 같은 경우는 돈이 굉장히 부자 대학교잖아요. 재단에서 쌓는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학교는 지원할 필요 없죠. 재단에서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근데 연대에 돈 많은 학생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만. 지금 너무 우리가 취업 얘기, 학자금 대출 얘기에서 나중에 복지 논쟁까지 왔어요. 정말 멀리 온 거예요. 따로 하고